군포의 이하경 의원입니다. 의원총회를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의료 분쟁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국회 의사소통 시스템이 변화를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부동산 정책 연설 관련해서 동료 의원의 반박 팩트체크 내용 공유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셋값이 2억에서 3억 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8월 들어 상승폭이 줄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이원영 의원의 팩트체크를 공유했는데요. 값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전국의 산야가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77.8%가 국산이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국의 임야가 태양광 발전소에 훼손됐다고 했는데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51%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허가를 받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오히려 줄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의 0.8%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거짓이라며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의왕 과천시 지역구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제4회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이 있었다면서 석탄 화력에 투자하는 은행과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한 조치의 시작이라고 알렸습니다. 국회에서는 학교의 대전환, 미래학교의 운영과 과제라는 주제로 화상 토론을 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현장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합니다. 통합형 미래학교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는데 토론 내용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SNS로 의정보고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보고 드린다고 하네요. 과천청사 공공주택 건설 관련해서 국무총리를 만나 시민들의 염려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등원 100일이 되어 간다면서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며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